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읽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관해서, 이제 이 최상승법이죠. 우리의 본성에 관해서 나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나가는 것보다 좀 주고받고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점이 이제 어려운 점, 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되는 점, 잘못되는 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머리로 한다고 할까요?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실은 만약에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진리잖아요. 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변하는 것도 진리고 머물 수 없는 것도 진리죠. 진리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 놨지만, 변하니까 머물 수 없네? 머리로 싹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정도 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변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해서 체험을 해서 변하니까 정말 머물 수가 없네 라고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 공부도 쭉 하다가 보면 타성에 젖어서 공부하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제로 실천을 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는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백봉 선생님이 그런 점에서 굉장한 스승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실천을 강조하셨거든요. 실천을 강조해서 조그만 거라도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된다. 변한다에 대한 자기 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느껴서.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안 머물러. 한 번 안 머물러. 두 번 안 머물러. 세 번 안 머물러. 근데 가다가 보니 내가 또 머물렀네. 그러면 경계를 딱 닥치면 내 점수가, 내 지금 현재 서 있는 나의 상황이 점수가 딱 나오죠. 빵점이 됐든지, 마이너스가 됐든지, 10점이 됐든지, 20점이 됐든지. 그래서 내가 점점 공부가 향상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230쪽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들었어.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이게 변하는 거 다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변하니까, 눈이 볼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 보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성근이 깊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정말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거는 실제로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진짜 내 본성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나의 소견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거든요. 괴리가 있다고 보죠. 저는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법인을 착실하게 딱 자기가 공부를 해서 기초를 다져버리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내 성품자리, 본성자리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괴리,
차이, 이것을 많이 없애는 데는 무엇이 부처님의 삼법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처음부터 막 확 일초직입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 자리는 서로 질문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질문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공부를 하시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냥 그 다음은 갈 겁니다. 진도 나갈 겁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하기는 옛날 백봉 선생님도 물어라 하면 아무도 대답 안 물어. 너는 공부를 잘하는가 보지. 아무도 안 묻는 거 보니까 늘 그러셔서.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우리가 뭘 알아야 물어보죠.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소, 아까 알아차림하고 저거를 좀 대주십시오. 알아차림하고 멈춤하고 저번에 2박 3일 수련할 때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에 적어놨어요. 멈춤이 먼저 있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아무튼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알아차려야 멈추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같고 어떤 경우에는 멈춤이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멈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멈춘다라는 것이 무엇을 멈추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멈춤, 뭐 길을 가다가 툭 멈추는 거, 뭐 이 정도 멈춤이지, 그것을 관찰을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거기에서 더 머물 수가 없어. 이러면 멈춤이 일어나요. 그때 멈춤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멈춤이 일어나질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또 멈춤? 이런 멈춤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막 하고 있어.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해.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데 생각이 멈춰지나? 특히 더 내가 관심이 많고 내가 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더 안 멈춰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나? 이것이 변하는 거. 변해. 자꾸 이 생각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변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사라질 거야. 알아. 그래서 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때 이 생각 해봐야 별 볼일 없네. 또는 그냥 놔두자. 멈출 거니까. 가다가 멈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말하면 관찰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마음속으로. 그때 생각이 멈추는 거지. 그전엔 잘 안 멈춰집니다. 내가 생각을 멈춰야지. 내가 어째야지. 계속 그렇게 하나의 생각이 더 일어나죠. 계속. 그래서 변하는 것은 머물 수가 없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일어났어요. 막 생각하고 있을 때는 소용돌이 속이죠.
못 멈추죠. 근데 얼른 딱 이렇게 진짜 알아차렸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겼으니까 사라질 거야. 내가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거기에서 멈춤이 일어나죠. 멈춤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통찰이 일어나죠.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근데 내가 자꾸 실체가 있다고 해서 자꾸 여기 달라붙고 있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깊이 가면, 본래 내라는 것이 없는데, 더 깊이 가면 뭐다? 우리의 본성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말기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바로 우리 본성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새말기는. 최상승법의 수행 방편입니다. 실은. 그렇다고 우리 겁먹을 거는 없죠. 겁먹을 거 없어요. 왜? 기본이 탄탄하니까. 기본이 탄탄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도반들도 그렇고, 좌선을 할 때 생각이 막 일어나고, 딴 생각이 일어나자. 그러면, 이게 본성자리의 씀이야. 작용이야. 본성자리 쓰는 거야, 이게 작용. 작용은 본래 헛것이죠. 변하고 헛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처음에 변한다, 머물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헛것이다를 좀 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조금 더 가면, 변하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이렇게 이제 또 깨달을 수가 있죠. 네.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멈춘다는 게 뭐를 몰라서 못 멈춥니다. 싫어. 네네. 저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는 새말기를 듣고 실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빠서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24시간씩 있단 네. 말이에요. 거의 네. 나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집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더 가까이 대요. 예. 씻고 닦고 이제 하는 걸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딱 따라보면은 짜증이 나요. 네. 왜 양말을 이렇게 디벼서 벗어나는지. 설거지통에 보면은 왜 이렇게 음식물을 이미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기다가 놓아야지 등등등등 이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걸 새말게 저는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딱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마음이 생기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내가 이 마음을 표출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원래는 잘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면 결국 잘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바둑을 치면은 몇 수 후를 한번 내다보는 거죠. 예. 하나는 이거 내 마음이 올라왔구나. 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삼부일처럼 변하는 거고 결국 내가 뭘 이렇게 내가 신경질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디로 저는 돌아가느냐 저 몸으로 돌아가요. 예. 그 몸으로 들어가면 그때 어딘가에 허리든지 장단지든지 다리든지 이렇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긴장이. 그걸 탁 빼고 하면은 아주 일이 쉽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한 수, 두 수, 세 수를 더 바라보면은 내가 나중에 결국 불이한 짓을 했구나라는 거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하나. 두 번째로는 이게 변하는 거다. 그런데 그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집중이 몸으로 들어오고 그 몸으로 들어온 데 내가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 그 힘을 빼고 나니까 시간이 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더라. 이렇게 지금 새말기를 굴리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새말기를 이제 쭉 하시다가 보면 그 이제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말기도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집안일을 하셔서 그래서 마누라들이 부인들이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너무 남편이 못하거든. 그 집안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서투르니까 잔소리 대장이 되는 거지,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몇 수를 앞을,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변하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몸이 긴장이 돼 있더라. 근데 그거 진짜 알아차려지거든요. 내가 뭐 성질을 낸다든지, 내가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이 표출이 된다든지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바로 딱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허리병이 많습니다. 근데 이 허리 아픈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허리병이 많거든요. 허리에 딱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쭉 내려놓으면 허리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공부를 쭉 하셨으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허공내가 하는 거거든요. 나의 본성자리가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니 안 좋니 하는 것도 그것이 그 속에 그게 뭐죠? 공성이죠. 예, 실체가 없어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인연과 조건의 기준으로 좋니 안 좋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때까지 많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막 그냥 보면 일어납니다. 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가 한다? 허공내가 하는 거죠. 허공내가 쓴다라고 할까? 그걸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굴리고 나쁜 생각도 굴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허공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플러스고 나쁜 생각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현상인데 그것이 전부 다 빈 생각이거든요. 빈 생각. 그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연습을 하면 허공내가 맞아 좋은 생각을 하고 허공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허공내가 화를 내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 뭐 까딱까딱 할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해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본성 자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각이 올라왔어.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 올라와도 내하고는 자체가 돼버리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되죠. 점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지금 그렇게 하시다가 쭉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좋은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좋은 것도 그 씀이고, 나쁜 것도 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텅 빈 모습이다. 텅 빈 성품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데 이제 한 번씩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공간. 예. 저희가 사무실에 있으면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허공이라는 것, 네. 그 공간과 허공에 대한 개념이 제 마음에 아직 확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백공쌤한테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좀 지나서 어떤 이제 경계가 이제 오고, 그랬을 때, 뭐, 알았다고 하면 조금 그거 하지만, 공간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그 공간이죠. 근데 만약에 천상 사람이 이거를 본다고 합시다. 아마 천상 사람까지는 축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인지하는 공간하고 같을까? 같겠습니까? 저기 오창호 권사님. 예. 천상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천상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같이 인식할까요? 그거 물어볼게요. 막연하게 대답드린다면 인식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천상 사람이 인지하는 감각의 세계하고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감각의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같이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때 뭐라고 딱 그냥 알게 됐냐면은 내 몸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한테는 내 몸이 물도 되고 산도 되고 나는 지금 몸으로 보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물도 되고 산도 되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구나. 한 공간 안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러한 감각기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그거를 이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 지금은 우리는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세계 사람들은 이게 바다도 될 수 있고 지구 전체가 바다가 될 수가 있고 또 텅 빈 공간도 될 수가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것도 될 수 있고 불도 될 수 있고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직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의 이 텅 빈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에서는 온갖 모습이 다 나타져요. 온갖 모습이 나타져서 이 속에 바로 극락도 있고 사바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지옥이 우리가 여기서 몇백 광년을 가서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하면 저 밑에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지옥은 밑에 있고 천당은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오창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이 밑에 있죠. 그럼 지옥을 한번 가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뚫고 지구 중심을 뚫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빈 공간만 있고 빈 공간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빈 공간 또 뚫고 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망견이라고 하죠. 동분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옥은 저기 있고 천당은 저기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세계가 어디에 있다? 감각하는 그 자기의 그 인식하는데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능할까?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휴유거사님,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실체가 실체가 더 세밀하게요. 어찌든 이렇게 딱 똑 떨어지게. 인류가 조건에 나타난 그림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대답이 안 됩니다. 저기, 이리 보세요. 여기 네? 성벽이 대원해. 네,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공성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근데 공성이라는 말이죠. 허자가 거기 허공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허공성이라고 하는데 공성이죠. 그래서 전부 다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 텅 비어서 지금 공간도 텅 비어서 텅 비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 빈 것을 빈 공간을 공간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물체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길을 가다가 사라졌을 때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인지하는 그런 거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품은 우리가 이 어변에 따라서 인지하는 감각기관의 바탕, 그 평등성, 그거를 의미합니다. 혹시 답이 됐을까요? 예. 네. 그래서 허공을 두 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품, 네. 성공이죠. 성품으로서의 공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완공이라고 해서 이런 공간으로서의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내 몸이 다른 세계에서는 물도 되고 불도 되고 산도 될 수 있구나. 내가 보는 세상도 다 그렇겠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 뒤로부터는 별로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거나, 집착이 되죠. 하지만 내 몸이라고 바득바득 우겨서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이 공성이라는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종지인데 어떤 데는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실까? 일체종지라고, 일체를 다 아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변해서 머물 수 없다 이런 것만 알아도 정말로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자비심이 예. 넘쳐나는 거예요. 예, 맞죠. 자비심이 넘쳐나는 거죠. 자비심이. 그래서 지금 내 몸이 4대로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4대가 공하거든요. 공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각기관으로, 나의 어변으로 보면 이것이 내 몸이다, 네 몸이다 이러지만, 다른 세상의 어변으로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산도 되고 물도 되고 그런 겁니다, 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꽉 자기의 어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공성에 대한 깊은 사유가 깊은 깨달음이 이제 모든 괴로움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공성을 느끼냐면 정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 이게 이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 앉아라 자꾸만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말 한마디 처음부터 뭐 해요? 공성, 허공으로서의 나, 공성으로서의 나지요. 절대 평등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왜 재밌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종교라는 거는, 불교는 뭐 절대자가 있고 피조물이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삼국시대에, 신라시대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를 종교라고 했어요. 마루종자거든요. 으뜸간 가르침이라고. 불교는 가장 으뜸간 가르침이라고 이제 그걸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와전이 돼서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조물 뭐 이런 식으로 이거에 이제 어떤 종교라고 했는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항상 불교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최상의 가르침. 대철학입니다. 대철학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뭐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매력이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서 백봉쌤 맨날 몸뚱이도 공성, 허공성, 뭐 말하는 것도 좋다는 것도 생각도 공성, 뭐 눈에 보이는 것도 공성, 또 절대성자리도 공성, 막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공간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아마 그렇게만 딱 여러분들이 내 몸도 나는 지금 나의 어변을 보면 이게 내 몸이지만 다른 어변이 보면 내가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불도 된다. 처음에 그러면은 몸뚱이에 그렇게까지 막 몸뚱이 무정물이다 뭐 어쩐다 하는 거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서는 일체의 모습을 쓴다라고 하죠. 백공쌤은 굴린다라고 해요. 굴린다. 쓰는 거죠. 그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을 그냥 쓰는 거지. 거기에 주체라는 게 없어요. 주체 객체가 없어요. 다 공성만, 절대 평등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이 공부의 매력이 그거 아닙니까? 이 공부의 매력이 그거죠. 만약에 빤한 거 공부하려고 뭐 하려고 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나고 내 몸뚱이 죽고 내 몸뚱이 병들고 하는 것도 뭐다? 쓴다는 거예요. 쓴다. 굴림새.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작용. 그러면 쾌활이죠. 쾌활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거 병드는 거 되게 그냥 쩔쩔매고 그러는데 이거 그 본성 자리에서 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다?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금만 딱 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모습이. 이런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이 좀 깊어지고 쭉 하면은 딱 생각을 일으키면 눈에 그게 광경이 쫙 보이거든요. 싹 보이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본단 말이지. 보면 그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것이 다 헛것인 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생각만 이렇게 하면 쫙 보이니까 그거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다 식노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 식노름이구나. 이거.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승 백봉 선생님 법문, 최상의 법문을 듣고 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이 그레이드가 일반 그 법문하고 백봉 선생님 법문은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뭐라고 했나? 선생님 공부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움 그만이라는 거죠. 또 허공으로서의 나다움 그만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걸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의 작용인 것을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 생에 가서도 하고 그 다음 생에 가서도 해서 꼭 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아버리면, 이 공부 놓아버리면 뭐라고 하나? 아니 이게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의 모든 작용인데 지금 이걸 안 해버리면 쏟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쏟고 살고 쏟다가 그 계속 지혜가 떨어지죠. 지혜가 어두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겁납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가 제대로 이 이치를 알고 살 수가 있나.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쏟고 살려면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실은요. 쏟고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가만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가만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 지지고 볶는 거 그냥 그만둬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상승법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께서 최상승법은 아무에게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최상승법을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나의 생사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해결을 해서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안 그러면 이 최상승법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텅 빈 허공인데 몸뚱이 이대로 허공인데 텅 비었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서는 내가 물도 되고 어떤 세상에는 산도 되고 어떤 세상에는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보았을 때 그 감각기관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내 몸뚱이라고 바닥바닥 우겨 싸우면 져야지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은 처음 했던 것 같기는 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온갖을 다 허공성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김채희 도관님 내 몸뚱이가 그냥 다른 감각기관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바위도 되고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몸뚱이에 주저앉을 일이 뭐가 있어요. 공성으로서 쓰는 거죠. 지금 공성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내 몸뚱이 이게 공성으로서 쓰는 거예요. 작용이에요. 작용. 무정물이다 어쩐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때 생활비 공부방에 304일째 올리신 글을 딱 대했을 때 백봉 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뚱이야 어디 가서 내버려도 그만이라. 이거 어디 좀 잘못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몸 받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게 충격을 딱 받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몸뚱이가 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버려도 뭐 다른 몸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어쨌든 저는 그때 아침에 그걸 듣고 충격이 됐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더 백봉된 정도 되니까. 왜냐면 백봉 선생님은 전생을 너무나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고 죽고 하는 걸 너무나 그냥 당신이 딱 그대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니까 전생에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어쩌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생에 이 몸도 받고 저 몸도 받고 내가 다 그걸 알아.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쓴다고 하는 겁니다. 작용. 본래 우리 성품자리의 작용.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고 가죠. 이 최상승법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운다리가 커서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실은 본래 나는 그런 자리인데 몸뚱이가 있음으로 해서 몸뚱이가 나다라고 그 속에 그냥 들어앉아 버리면서 이게 본래 나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또 질문 하나. 네네네, 좋습니다. 한여봉은 말씀하셨을 때 그 구멍 크기나 모습에 따라서 소리가 삐빼고 나는데 네. 그 절대성에서 상대성의 낮춤이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그 구멍은 어떻게 결정되어서 삐빼고를 그 소리를 낮추는지. 그것이 이제 인연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다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다른, 어째 이래 다 다르고, 전철 타고 가만히 앞을 쳐다보면 다 달라요, 사람이요, 생긴 게. 진짜 다 달라요. 이야, 이거 참 불가사의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는 청정해요.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런데 아주 영지해. 아주 신령스럽게 알아. 그래서 인과 연이 닿으면, 물론 인과 연도 공성이에요. 물론 인과 연도 공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과 연이 닿으면 수많은 모습이, 이 중년비하고 하나. 내 중년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년비하고 똑같아요. 뭐 축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끌어도 재료가 축이라. 그래서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거 이제 질문하신 거죠? 예. 그 모양을 어떻게 결정지어야 되는지, 그 독본과 인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 네. 범위가 넓어서 네? 그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낮춤인데. 네. 아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입니다. 예. 네. 예. 상대성은 그 절대성이 낮춤인데 그 낮춤의 모양은 조건과 인연으로 낮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과 인연으로 생각하기에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진단이 가름도 안 되는 게 예,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지금, 거사님도 하루에 생각을 몇 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깨있는 내내 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 육근으로 들어오는 모든 육근과 육진 경계를 보고 쉴 새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생각이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계속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생각을 하냐? 그 생각이 다 달라. 느낌도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성, 사용대성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변한다라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은 변하는 걸 그냥 몸뚱이가 변하니까 뭐 모습이 변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넘어가시죠. 당신은 뭐 너가 다 알지? 변하는 거 다 알지? 뭐 변하는 거 다 아는 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변하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 변하는 걸 철저히 알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변해. 변해서 머물 수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머물 수가 없지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날 수가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날 수가 있나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1차 답안님 한번 물어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쉽지 않죠. 어째서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냐? 응? 홍정아 도바님 한번 말해볼까? 허공이 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허공에 끝이 없어서. 자, 그 다음 또 원명 도바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공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공성의 의미는 계속 그 허공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성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 이 공성의 의미가 정말로 다르게 다가옵니다. 요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변한다. 변한다. 처음에는 변하는 것이 머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변하니까 머물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변한다 하면 뭐다? 공성의 굴림새. 공성의 작용이 변한답니다.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도반이 어떻게 공성의 작용이 변한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변하는 것은 공성의 작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면 변하는 것은 공성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뭐 머물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쓰는 겁니다. 공성의 성품의 작용입니다. 변하는 것이.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변하는 거.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안 머물러 보고 두 번 안 머물러 보고 세 번 안 머물러 보면 지혜가 거기서 생긴다. 이거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가 보면 그 다음이 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뭐라나 좀 공부가 탄탄하게 간다고 하나? 말기만 잔뜩 얻어들어서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공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 힘이. 그래서 제가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선원장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를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공부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구나. 안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이게 조금 한 5, 6년 처음에는 쌈박해. 그러다가 5, 6년, 6, 7년, 10년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22살에 선생님 만나가 지금 72인데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뭐 완전 그때 처음 공부할 때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째서 그러냐. 그게 이제 점점 공부해 가면서 공성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변하는 거 확실히 알아서 실체가 없어서 머물 수가 없어. 이거를 끈질기게 평소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말귀를 잡고 있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 새말귀로 저절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본성자리의 작용이죠. 일체 모습이. 변하는 것이 전부 다 일체 모습, 본성자리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늘 본성자리의 작용으로서 굴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변해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잘 하고 가자. 확실하게 잘 하고 가면 공성에 대한 이치도 저절로 이렇게 몸에 스며든다.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내 몸이 나의 감각기관, 우리의 동분만견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세상은 지구 전체가 물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른 감각기관에 따라서 무슨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수사견이거든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일수사견입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물이라고 보는데 고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보거든요. 물속을 이런 세상으로 봅니다. 근데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봅니다. 아기는 뭘로 본다? 피고로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는 바로 이게 그거죠. 내가 보고 있는 감각기관은, 보고 있는 세상은 나의 감각기관으로, 나의 어변으로 보는 세상이지 그 자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전부 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재미 별로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